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얘기를 갖다 이제 하셨는데 네. 그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지역 의료원인데 네, 네, 네. 그 실제로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는데도 네. 지정이 돼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안 와서 네. 그 사람들은 도리어 큰 적자를 보고 있고 네, 근데 네, 거기에 대한 네, 네. 보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좀 더 그렇죠.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취약 지역에 지방의 공공 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이제 그 의료원들을 만들어요. 권역별로. 그런데 서남권 지역에 전남은 이제 동부권, 서부권 뭐 이런 식으로 섬이 많아서 네.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섬이 많은 지역으로 전남 서남권 지역이 굉장히 의료상 취약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진에다가 그런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강진에다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설립한 전라남도 도립 운영. 의료원이 몇 개나 돼요? 전라남도에 하나 있고, 아니 강진에 하나 있고, 옛날에 완도에 있었다가 완도를 강진으로 흡수하고 하고?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은 여수, 광양 이런 데는 세우지 않아도 오케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냥 놔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적자가 누적되고 하니까 전라남도에서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서 지역이 많고 고령자가 많은데 멀리 원격 그 큰 병원까지 갈 수 없으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도립의원을 존치하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고 BTL 사업으로 그거를 보강을 했어요. 기능 보강을. 무슨 사업이? BTL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그 20년 동안 그 빌드 앤 리스 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병원을 다시 의료원을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이제 현대적인 이런 기자재도 쓰고 의료 그 진료 과도 늘리고 해놓고 결정적으로는 독립체산제 네.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정말 너희들도 자립심을 길러야 된다. 언제까지 이러면 그때가 이제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의 그 취약자인 진주의료원을 그때 이제 강제 해산시키기 위한 그렇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독립체산이라는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남 도립의원 강진에 있는 도립의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섬이 많고 오지 지역인 강진, 해남, 장흥, 뭐 완도 이런 지역에는 정말 유익한 의원이에요. 농약하다 딱 떨어지면 또 할머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너무 햇빛 많이 쬐서 넘어지면 어디로 모시고 가요? 바로 의료원으로 모시고 오거든요. 또 밤에도 그런 사고가 막 나거든요. 그럼 밤에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이 있는 유일한 병원이니까 그 서남권 지역에는 핵심적으로 많이 와요. 서남권이라는 게 전라남도 기준으로 서남권. 서부권에 있는 서쪽 남쪽 지역에가 도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두었는데 한 180병 상태예요. 거기 병상이. 그러면 거의 평소에 외래와 입원 환자가 한 80% 이상은 차요. 외래 환자가 한 400명씩 매일 내원을 합니다. 크네. 큰 병원이에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구설로 이렇게 한데 서남권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내려졌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전라남도에 거기 말고 광주에 있는데도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광주에도 있고 하는데 광주에가 넘치니까 강진으로 넘어와요. 또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닌 영암 환자도 넘어오고 해외 온 환자도 넘어오고 해외 환자도 오고 해외 환자도 오고 그래서 한 25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나가고 하고 지금 19명이 남아 있어요. 입원돼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를 해서 일반 병실하고 딱 그 관리 병동을 지었거든요. 따로 또 별관처럼. 그래서 일반 환자들에게 제가 최근에 입원해 봐서 알아요. 일반 환자들에게 그 코로나 환자와 접촉 동선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의료진이고 다 격리가 되게 돼 있으나 강진의료원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 하더라 하면서부터 환자의 발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누적될 거 아닙니까? 총 한 30억 이상의 계속 이제 작년 평균으로 대비했을 때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직원들의 봉급부터 중단하는 거예요. 의료물자나 이런 것은 근데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립병원이잖아요. 네, 도립병원이죠. 그런데 도립병원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적자가 난다고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들어올 이제 근거가 없다. 어.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야, 원래 독립재산제 하기로 했잖아. 근데 우리가 뭔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준단 말이야. 맨날 규정과 법규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직원들의 뭐 수당이나 뭐나 이런 것이 전혀 못 나가고 지금 뭐 몇 달째 그것도 지원금도 5월, 6월에 2번 들어왔어요. 9억씩 18억이 들어왔어요. 그 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괄 주는 그 보상비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도 가고 큰 병원에도 예, 가고 예, 예. 이런 데도 가고 그러면 31억이 적자인데 거기서 18억 들어오면 나머지 13억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누적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금 고통분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상 이거는 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로 우선 급여는 제대로 줘야죠. 그래서 그 돈을 먼저 막고 나중에 그것을 세부 정밀 정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영암에서도 왔고 해외 유입도 왔고 하면 해외 유입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가 준다든지 또 영암군이 또 얼마를 보존해 준다든지 각 지자체마다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십시일반 계산해서 나누어서 그를 같이 하면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그 데 대해서 행정을 제가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가 해야 해야죠. 되는 거죠. 전라남도가 하고 각 지자체하고 나중에 그거는 합리적으로 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문제제기 그렇죠. 대안으로 제시를 네, 네. 했어요. 우선 그렇게라도 격려를 좀 해줘라. 그리고 직원들 봉급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풍수해 네. 해당되는 재난은 즉시 이렇게 돈이 내려가거든요. 그 풍수해에 대한 토건 사업은 다 수의계약이에요. 네네. 그렇게 즉시성을 요구를 하는데 이건 전국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률 개정 안에다가 전 국가적 전염병도 포함을 시켜서 즉시 대응이 지금 될 국의원 수 말씀하시는 거는 풍수에 따른 그 피해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금방금방 바로 나와요. 나오는데 네. 지금 코비드 이것은 이렇게 지금 안 몇 달이 나오죠. 됐는데도 지금 안 나오고 규정이 있다.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 안에다 네. 이 항목 한 꼭지만 넣어라. 네, 네. 법 개정 하나만 하면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사실은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은요, 종합병원들은 이 그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환자가 준다 어쩐다에 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손실보상금만 지급을 해도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 공공병원들, 중소병원들 이런 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단계에서 법 규정이 없다, 근거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서로 밀당하지 말고 바로 제도적으로 법을 이해가 안 가는 찾아가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공공병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공병원인데 독립재산제면 그게 왜 공공병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네. 의원님 보세요. 심지어 경남지사는 네. 이 누적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우리 병원 유지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진주 시민들하고 그 의료 네. 노조하고 해서 다 반대를 했어도 행정력으로 강제 해산 시켜버렸잖아요. 이제 이번에 다시 짓잖아요. 다시 짓는다니까요. 그 병원을 고쳐서 그 의료진들 그대로 끌고 갔으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익입니까? 근데 다 없앴다가 또 다시 이제 병원을 짓고 의료진을 모아야 되고 장비를 넣어야 되고 이런 이게 이제 사고가 나 봐야 무엇이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드러나는데 네, 이제 네, 요번에 드러나는 거죠. 네, 다행히 우리 이제 강진의료원 같은 데는 그런 전염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격리 수용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동을 별관으로 지었어요. 마련돼 있어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환자들을 우리가 목포고 광주고 이런 데서 넘치는 환자들을 강진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 대형 전염병이 생겼을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으면 지정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보전을 하는 것이 같이 지정 권한에 같이 들어가 예.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예, 빠진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약간 놓친 부분이 많이 그런 있는 거죠. 것 같아요. 예. 결정이 오르죠. 정책 결정이 그러니까 촘촘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촘촘함이 떨어진 거예요. 별관을 지을 때 이미 예견이 되는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예산, 독립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차지하는 포션에 그쵸. 대해서 30%는 뭐 아니면 40% 50% 이렇게 국가가 보존해주는 아니면 광역지자체가 보존을 해주면서 운영을 하게 했어야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태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문제 갖고 전라남도 도청에 계신 분이랑 얘기는 해보셨어요? 이제 도청에서는 그 전에는 이제 별 근거가 없어서 별 뻗쩍하게 이제 늘 근거가 없으면 우리의 눈치를 그러면 봐요. 자기네들이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되잖아요. 조를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의료원에서 그거를 언론에다 이제 공개한 거예요. 네, 네, 이런 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이 부족하니까 그 의료원 그 관계자들 한 100여 명이 한 80여 명이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해서 그 피를 모아서 주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 말이 그렇죠. 귀에 들리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죠. 약 올리는 네. 것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립 서비스로 의료진들 그렇게 뭉개지 말고 실제 현실적인 보상 대안을 찾아주자. 그래야 이제 언론이 나가니까 의회에서 그때서야 야 그래 이제 도에다 지져대는 거예요. 빨리 언론 대안을 좀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꼭 이렇게 떠들어져야 문제가 이렇게 까져야만이 대안을 만드는 그러니까요. 이 행정력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상 또는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면서 오래가죠. 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의료진의 그 일방적인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막상 그것에 대한 뭐가 뾰족한 뭐가 대안책은 안 나오는 많이 것 같죠? 되지 않고 있는 예, 그런 예.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건 특히 이렇게 진짜. 지방 의료원의 예, 경우는 더 예, 심한 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또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봐라, 강진, 해남, 장흥, 완도 한 명도 코로나 안 나왔는데 왜 우리가 가야 될 병원을 코로나 환자들한테 뺏기고 우리는 조심스러워서 못 가는 이런 상황이냐? 이게 웃기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러려면 못 받는다 해라, 받지 말아버려라. 우리 지역에서만 나오는 환자를 받겠다고 하고 통째로 비워버려라. 지정 해제를 요청을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국가적 상황이 그럴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들이 병원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 아무래도 찝찝하죠. 제가 입원하려고 할 때도요. 그 태워가지고 가는 구조대가 저한테 그 병원 코로나 병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병원인데 뭐 말씀을 가실 드리면 거예요? 이제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네, 네, 그 네, 강진 네. 의료원에 가시게 되면서 예, 그 예, 이 예. 사실을 알게 되신 제가 거군요. 촘촘히 알게 되죠. 네, 예, 네, 네. 그 이제 간호사들한테도 다 얘기를 듣고 못하고 그런데 정말 첫날 들었을 때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자리에서 저녁에 엎드려가지고 썼어요. 네. 아무리 그런데 이제 뭐 퇴원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퇴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이게 또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의료계에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적자입니다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그렇죠. 못하는 것은 네, 네. 그리고 무관심하는 것은 어떻든 의료인들이 고소득자예요. 국민 일반에게 네, 네, 인식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이는 배고라 죽고 어떤 이는 배 터져 죽는다. 근데 사실은 의사들은 배 터져 죽는 사람으로 시골 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뭐 다른 예. 일 하시는 데 많은데. 그게 그 밑에서 그냥 조력하고 있는 그 의료 인력들이 오히려 고통 분담이 그렇죠. 큰 거죠. 예. 그래서 강진 의료원도 우선은 그 임원진들의 그런 관리직들의 인건비는 50%로 이렇게 50%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무 인력들 또 지원 인력들 간호사 그러니까 이런 임금을 분들.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또 뭐 네네네네. 깎아서 우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네, 얘기군요. 깎아서 운영하고 수당이나 뭐 이런 것도 야 우리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그리고 뭐 뭔가 대책이 서면 그때 몰아서 받자. 우선은 지금은 유보하고 우리 생계를 꾸려갈 수 있으면 기본급만 받고 양보를 하자. 지금 이런 눈물겨운 상황이에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러면 지역민들이 하다못해 뭐 펀드를 만들어서 기부 펀드를 만들어
한번 모금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긴 하죠. 공공병원의 직원들을 월급을 못 줘가지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군 지역 단위의 수준이 음. 다 고령자들이시고 다 어렵고 네. 그러니까 펀드 개념 자체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네. 모금하자 이런 게 잘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아이고 그냥 내가 물리치료 한번 받고 주사 한번 맞는 것도 돈 내는 것도 할머니들은 그냥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펀드를 지역에서는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진의 고향을 두고 계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향후 여러분 지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